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게코 마켓캡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태풍에 집중하는 동안 다행히도 태풍은 순조롭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비트코인은 지루한 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그 비트코인은 5일 동안 6%뿐이 변동성이 없었다는데 7년 동안 트레이더로 일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적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기다림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2019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이쯤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2% 정도로 트레이더들 모두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곧 큰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법률 고문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은 리플이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이 이번 9월 달에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합의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윗으로 방금 올라온 소식인데 호건은 지금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에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합의 결정 기간이 테이블 카드에 있기 때문에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EC가 2020년 12월 소송을 시작할 때 SEC 자체가 알지 못하거나 최소한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2012년에 리플 경영진이 XRP가 유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건은 SEC가 시총 상위 디지털 자산 중에 어떤 것이 증권인지 아닌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해야 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성을 제공해야지 SEC 갠슬러가 말한 그 명확성이 입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는 상위 20개의 암호화폐 목록을 결정해서 어떤 것이 정확히 유가 증권인지 아닌지 법에 따르지 않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코인베이스 직원에 대한 별도 고소장에서 SEC는 최근 증권으로 간주된 9개의 암호화폐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이것처럼 시총 20개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개 디지털 자산 중에는 아직까지 시총 기준 상위 20개 안에 드는 코인은 없다고 합니다. 리플 XRP와 크립토에 대한 영국 기사를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사임에 이어서 영국 보수당을 대표하는 리즈 트러스는 9월 6일 날 임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발언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2018년 리즈 트러스는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암호화폐 기술을 혁신에 개방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환영해야 하고 번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기업 영역을 해방하고 싶다고 말했고 2020년 토론에서 영국 내에서 블록체인 개발을 촉진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다시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부당한 데이터 현지 요구 사항을 방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피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전송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블록체인, 무인 자동차, 양자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큰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데이터 및 디지털 계약을 달성하고 데이터 흐름을 보증하지만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과 같은 문제를 처리하여 영국과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즈 트러스는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블록체인의 상당한 지식과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 연준의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금융이 전통적인 금융과 얽혀지는 것과 두 번째는 별개이지만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금융이 현재 오프체인 금융 시장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제공자가 될 수 있는 돌파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따로 나갈 수도 있고 비슷한 형태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서비스는 기존 지불과 금융 시스템과 더 큰 상호 운영성을 얻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산을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하도록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암호화폐 자산이 실물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렬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앙화 금융, 중앙집중식 금융, 디파이와 시파이 하위 부분 모두 현재는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금융 안정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시파이든 디파이든 건전성 규제 경계를 크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재정적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중에 디파이의 다양한 측면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보다 밀접하게 통합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 보험 및 중앙은행 유동성 시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할인 같은 것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보험 예금자에 의해서만 발행되어야 한다는 2021년 제안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중 무허가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만들어서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기존 자산과 잘 융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 파울로 아르도이노 비트파이넥스의 소유자 CTO이기도 하죠.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엘살바도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중미 국가가 화산 채권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은 원래 2022년 올해 초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부켈레 대통령은 올 3월로 연기를 했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무기한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테더의 아르도이노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엘살바도르 의회가 디지털 증권 법안을 통과시킨 후 몇 달 안에 채권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어야 될 것인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권에 대한 아이디어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 같은 밈코인보다 더 흥미롭다라고 파울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역사의 일부가 되고 국가가 밈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권 같은 것을 투자하여 경제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채권 우선순위는 시민 안보가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이고 이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비트코인 채권의 유일한 교환 공급자가 될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폴로 아르도니오 헤더사가 되겠죠. 비트파이낸스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흥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국가 차원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는 길에 서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소규모 국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소규모 국가가 한 번에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추종자로서 이벤트를 목격하고 있고 그 일부가 되어
우리의 기술 플랫폼이 제공하게 된 것을 비트파이낸스는 겸허하게 생각하고 막중하게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